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22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참 답답하죠. 이렇게 굉장히 큰 호재죠. 호재인데 뭐 반영됐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유한양행 어쨌든 좋은 뉴스는 나왔지 주가랑은 별개로 이제 드디어 승인 받았습니다. FDA. 그 다음에 오늘 ST팜이 좀 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관련해서 아직 결정 안 됐는데 뭐 홈페이지에 떴어요, 하나가. 그래서 뉴데일리 경제가 그것도 신문을 이제 그 보도를 좀 했는데 이제 결국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고서로는 반도체 요게 좀 긴 보고서인데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전공정 반도체 기업들 몇 개 좀 소개해 놨으니까 설명해 드리고, ITM 반도체, 덕산하이메탈, TNL까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일단 오늘 나스닥이 마이너스 0.33% 어쨌든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일간의 상승을 뒤로 하고 이제 9일 만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장의 낙폭을 다 회복한 상태에서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는 저점 대비 30% 가까운 상승 끝에 일단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뚜렷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0.5% 한 번에 낮추는 거를 32.5%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금리 인하는 100%예요. 확률은. 그러나 50이냐 25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매파가 그때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라 그랬죠. 이번 여전히 매파는 맞아요. 여전히 좀 신중합니다. 아직 신중한 접근 방식 유지하겠다. 근데 물가가 2%로 가면은 금리 낮추는 거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리 낮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리 인하에 거의 아마 동의하는 분위기로 이분도 조금씩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여전히 약하고, 달러가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초만 해도 우리가 항상 느꼈던 게 달러는 계속 강하고, 그게 정상적이고 그랬었죠. 엔화는 너무 약하고. 근데 언젠가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는 약해졌고 엔화는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뭐 헤지펀드들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하는데 달러를 빌려서 신흥국 자산 투자하는 거죠. 엔화를 빌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전히 미국은 금리가 높죠. 일본보단 훨씬 높은데 저금리에서 빌려서 이걸 투자하는 게 캐리 트레이드인데, 미국은 금리가 예전보다 높거든요. 물론 최근에 떨어지긴 했어도 저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달러를 빌려서 투자하는 뭐 그런 일부 헤지 펀드들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 인텔은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SMC 반도체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복용 환자를 3년간 추적했더니 당뇨 확률을 94%나 낮췄대요. 주가가 좋았고, 보안기업 팔로알토라는 기업도 실적이 좋았는데, 다만 이제
에너지주 유가가 좀 계속 떨어지죠. 지금 휴전 협상 때문에 엑슨모빌은 이제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드라마는 참 주가들이 안 가는데 넷플릭스는 신고가 났어요. 예, 오징어 게임 2 12월 공개 이제 할 예정이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IB에서 주요 투자 전략은 이제 메릴의 크리스 하이지 최고 투자 책임자가 증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국채와 회사채 금리 차가 안정적이고 유가와 그러니까 이게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면요 기업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국채는 매우 안전하니까. 근데 이게 안정적이라는 거는 뭐 특별히 신용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또 유가와 가스도 안정하고 비용이 줄죠. 예,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외에 S&P 493개 종목의 이익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토니 파스키릴로 헤지펀드 담당 헤드는 지금 시장의 강세장 내러티브는 세 가지다. 2분기 이익 성장, 경제 성장 지속 가능, 연준은 향후 18개월 동안 금리를 2%나 낮출 거다. 그게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고요. 도이치뱅크는 좀 보수적입니다. 비싸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 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측면에선 비싼 건 맞죠. 그죠? 경제 데이터 취약해요. 꺾여요. 예. 그리고 통화 정책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금리 낮출 건데 뭐 이것까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9월은 지난 몇 년 동안 뭐 사실 뭐 계절성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3, 4번은 크게 동의하기 좀 어렵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 의견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빠져도 이상할 거 없어요. 예. 올라도 이상할 거 없고. 예. 다만 어쨌든 이 미국 경제는 좀 연착륙하는 가운데 주가 비싸니까 좀 쉬어갈 수 있다.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으니까 뭐 누가 봐도 여기서 뭐 계속 치기는 쉽지가 않죠. 치고 뭐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레이저 티닙이 승인을 좀 받았고요. 이거 이제 자료가 있어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이제 아침에 사실 이제 제가 수요일 날은 아침에 3% 나가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레이저 티닙은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부터 가져간 후보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이제 후보 물질이고 렉라자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폐암 치료제 쓰고 있어요 한국은. 근데 저거랑 아미반타맘이라는 얀슨 후보 물질이 있어요. 저거를 합쳐서 이제 폐암 치료를 한 거예요. 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FDA가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얀센의 합작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 얀센이 이제 존슨앤존슨 아마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유한양행이 어쨌든 이제 이 얀센에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기술 수출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560억 받고 넘겼어요. 독점적인 권리를. 너네들이 다 임상도 하고 임상을 했더니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왔죠.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고 타겟하는 거는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소세포 폐암은 되게 작죠. 예. 작은 폐암인데 비소세포는 좀 약간 암세포가 커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폐암 치료 환자분들의 85%가 여기 비소세포입니다. 그래서 비소 작지 않다. 근데 폐암은 연간 180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거의 뭐 1, 2등 다투는 암 질병이고 암에서도 제일 많은 편에 속해요. 근데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 그러니까 환자 중에 누굴 타겟으로 하냐면 EGFR만 타겟으로 해요. 여기가 10에서 40%. EGFR은 무슨 약자냐면 상피세포 성장인자. 그래서 저게 아마 단백질이나 이런 걸 성장시키니까 암세포가 저게 발현이 많이 되면 암세포가 막 무한 증식을 하나 봐요. 그러면 폐암이 점점 심해지겠죠. 저걸 눌러줘야죠, 그러면. 그래서 저걸 대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비소세포 폐암의 한 10에서 40%가 여기 들어간다. 전체 비소세포 폐암에. 환자가 요 정도 들어가면 종류가 많죠. 근데 요것만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EGFR.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승인 받았고 6대4로 유한양이 6 가져가고요. 오스코텍이 4 가져갑니다. 로열티를 가져가고 향후에 판매 로열티도 받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최대 이제 10억 정도를 10억 달러니까 1조 3천억 정도를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 향후에 이제 국가별로 출시도 하고 막 이러면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저기 얀센이 주는 거예요. 존슨앤존슨이나.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겠죠. 올해 말이나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할 텐데 판매에 따라서는 이제 유한량이 6 가져가고 10%를 가져가요. 판매 금액에. 그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고 6조 5천억 정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면 뭐 최대치로 봤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유한량이 가져가는 건 3,9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 시장이 커요. 경쟁 제품이 타그리소인데 7조 원 정도 됩니다. 렉나자는 글로벌 유일의 타그리소는 화학요법인데 이 렉나자는 화학요법. 화학요법 뭐예요? 이렇게 머리 빠지고 막 이런 거 있죠. 되게 좀 고통스럽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거를 정맥 주사로 5시간 맞아야 돼요. 근데 SC는 뭐죠? 피하 주사로 5분만 맞으면 간편하죠. 저걸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임상 종양학회에서 최고의 그 종양학회 이번에 그 임상이다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팔로만 하고 요게 이제 저거를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로 바꾼 형태예요. 근데 효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거는 12월 17일 날 FDA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 발표 전망하고 그게 되면 굉장히 또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항암제 승인받은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 좀 아쉽게도 세론 나왔죠.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게 반영된 거 아니냐? 다 알고 있던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FDA 뭐 승인이 장난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턱 밑에서 미끄러우는 경우도 얼마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주가가 좀 아쉬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향후에 이게 헬스케어 이슈니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유한양 이슈는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미래에셋의 김승민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일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뭐 이제 애널리스트 보니까 훨씬 저보다 다 추정 훨씬 잘하시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걸 전문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연간 약가로 10만 불이면 우리나라로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출시 5년 차에 아마 점유율 40%까지 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항암 신약 FDA 기념비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는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한국 바이오 역사에 한 획을 그어버렸어요. 근데 다만 그거예요. 시장은 이걸로 돈 벌 수 있어? 미국에 성공할까? 출시되고 나서 얼마나 제품이 매출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의사들도 처방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걸 처방했을 때 전체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 환자가 얼마까지 살 수 있었느냐, 이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9월 달에 폐암학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아마 완전 데이터는 아마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SC 피하 주사 형태 요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기대 없는 게 마리포사 2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 화학요법을 같이 넣은 건 것 같아요. 화학요법을 넣어서 하는 이제 임상인데 요거는 뭐 일단은 아직은 기대가 없다. 근데 이건 끝난 게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화학항암제 투여하면 독성 좀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되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중국의 바이오텍 레전드가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21년부터 향후 성장 동력으로 연간 매출 최대 50억 달러 기대되는 아이템 중에 아마 이걸 언급을 했나 봐요. 첫 번째가 실타셀, 이 중국 회사 레전드가 만든, 두 번째가 이번 유황량이고, 이 두 개를 언급한 건데 존슨앤존스가. 근데 레전드가 이거 이제 카빅트란 제품을 이제 상업화 해가지고 시가총액 20조까지 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모멘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과거에 이제 중국 기업의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러지 못하니까. 자, 아무튼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국내 항암제 역사상 최초 미국 FDA 승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ST팜 뭐냐면 ST팜 홈페이지에 그냥 공개를 한 거예요. 자기네가 연간 수조 원 이상의 글로벌 매출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뭔지 몰라요. 당연히 공개 안 하겠죠.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됐다. 수조 원이면 엄청난 거죠. 저 수조 원이면 그러니까 저 약을 판매하는 회사의 전체 매출을 얘기하는 건지 신약 매출이 수조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 매출의 보통 10%를 로열티로 받아요. 여기도. 아니 로열티가 아니라 이제 원료의약품 공급을 하게 되면 10% 정도 받게 됩니다. 1조 벌면 1,000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수조 원이면 뭐 ST팜만 공급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회사가 글로벌 빅파마 큰 제약사가 중국에서 받았대요. 그동안. 근데 ST팜을 대체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우시 앱텍 대신에 ST팜. 이걸 누가 예상을 했었죠? 몇 달 전에 기억나세요? 신영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삼성바이오 얘기를 해요. 이런 생물보안법 항상 떠올리면 삼성바이오 얘기를 하지만 그분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보고 좀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ST팜이나 바이넥스가 더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시앱텍과 경쟁하는 쪽은 이쪽 같은데 오히려 약간 우시앱텍인가요? 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마 그걸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글로벌 빅파마가 중국에서 공급받은 거를 이번에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때 상정하겠대요. 미국에서.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시작됐죠. 그럼 이런 뉴스를 보면서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고 한국의 ST팜 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도 당연히 호재고요. 아까 바이넥스 또 동아소시홀딩스 한미약품 이렇게 이제 CDMO 하는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좀 호재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왜냐면 9월 말에 통과될지는 좀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첫 발은 내디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전공적 문의는 이제 D램으로 부탁드려요. 이제 이게 뭐냐면 HBM으로 내년에 이건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죠. 내년에 많은 메모리 3사가 HBM으로 바꿀 거거든요. 바꿀 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걸로 전망을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증설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BM 생산 능력 30%를 HBM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HBM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왜냐면 내년에 엔비디아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D램은 점점 부족해요. HBM에 많은 거를 투입을 하면 다른 게 못 만들어요. 그러면 D램은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올해 내내 저도 공부했던 거고 많은 뉴스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메모리 3사가 D램 증설을 하지 않을까 계획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유례없는 공급 부족 전통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는 또 회복되겠죠. 일반 서버가 지금 교체 주기가 다 6년 지났기 때문에 교체할 거고 AI 서버 또 온디바이스 AI 기기들 스마트폰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증설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반도체 공장 만드는데 2년 건물이 있으면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래서 한 6, 7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아마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장비 수주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좀 강도가 높아서 증설 강도가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밸류 체인이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분기부터 아마 장비 발주가 시작됐다고 파악하는 것 같고요. 인프라 쪽, 이제 첫 번째가 인프라 쪽인데, 이제 뭐 틀을 만들어야죠, 공장 같은데. 그래서 거기 관련된 회사는 K엔솔과 STI인데, 이 회사들은 이 인프라 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신사업도 있어요. K엔솔은 액침 냉각, 거기 관련된 회사 중에 하나가 서브머라고 있는데, 이 회사랑 협력해서 서버 업체들 대상, 그러니까 약간 액침 냉각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STI는 SK 하이닉스용으로, 이건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HBM용 리플러 장비. 그러니까 HBM 이 반도체 칩을 이제 기판이나 칩과 칩끼리 붙일 때 평평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리플러로. 숄더볼 있죠? 숄더볼을 좀 평탄화 시켜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거를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 장비랑 신사업을 같이 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고, 전공정 장비 중에 두 번째로 볼 게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모두 좋은 거. 원익 IPS, K시텍은 D램 매출 비중이 높죠. 당연히 높은 회사고, 근데 시스템 반도체도 좋아진다. 그게 이제 흡프스프, 아까도 어느 분이 HPSP 오전 라이브 할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아요. PSK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나와 있는데, 흡프스프는 이제 HPSP는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하고요. 주가 많이 빠졌죠. 고압수소 원리 장비 적용이 확대되고, 원래는 비메모리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낸드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내년은 더 좋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SK는 세계 1위 기업이죠. 이제 그 감강액을 없애는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데, 감강액 요거 제거하는 세정 장비 만드는 회사고요. 전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년에 D램 생산 능력 증설 사이클 들어가면 매출 성장률 커질 것 같다. 21년도 증설 사이클에도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좀 약간의 리스크는 있었죠. 램 리서치가 베벨에처라고. 베벨에처가 뭐냐면, 웨이퍼 보면 이 끝쪽이요, 이 끝쪽이 이렇게 말려서인가, 여기에 이 끝쪽에 오염물질이 껴요. 웨이퍼 끝쪽에. 이 수율에 문제 생기거든요. 얘를 제거해주는 장비예요. 애초 이거를 램 리서치가 독점하는 건데, PSK가 만들어서 내놨는데 특허 소송 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특허가 끝나요. 이제 이때부터 뭐 해외 진출하는 거 문제가 없죠. 이런 것도 기대되는 요인이고, K엔솔은 저도 좀 K엔솔은 좀 생소해서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반도체 클린룸은 뭐냐면은, 반도체 공정은 거대한 클린룸에서요. 뭐냐면 이제 그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예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 공장 안에 있는 분들 다 무슨 방호복 같은 거 입고 다니시죠. 하얀색. 왜 그러겠어요?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오염물질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이 다 클린룸이에요. 굉장히 깨끗해요. 예, 미세먼지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이물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걸 클린룸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먼지를 잘 관리하는 건데, 그걸 만들어주는 업체. 2차전지 드라이룸도 있어요. 2차전지 제조 과정에 수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이제 막아주는 거죠. 수분을 제거해주고. 그걸 해주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가 좀 고르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익은 많이들 아시죠? 증착 장비 만들고 있고, 낸드 쪽으로도 들어가고요. K시텍은 평탄화 장비 CMP. 예. 이게 뭐 HBM에도 들어가고 비메모리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핀팻 방식에서 GA, 그러니까 3나노 공정에서 상호 지느러미 같은 3D 방식이 아니라 4D, 내면이 다 마주치는 GA 방식으로 가도 CMP가 불필요한 막들을 없애거든요. HBM 쌓을 때도 이걸 갈아주고, 예. 그래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또 CMP 패드 1위 업체인 다우 케미칼이 낸드 플래시 공정이 이렇게 단수가 올라가면 17번에서 32번의 이 공정을 쓰거든요. CMP를 300단에서는 50에서 60번 들어간대요. 그럼 장비가 많이 들어가죠. K시텍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신규 사업 중에 초인계 세정 장비도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뭐 당장의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건식 세정 장비래요. 한마디로 세정 장비인데 건식 형태로 아마 말리는 거겠죠. 예. STI는 이제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장치, 이게 주력입니다. 이게 매출 비중 90% 예, 되는데, HBM에 들어가는 리플로우도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D램 증설 사이클 도래해서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전공정 장비 중에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반도체 많이 빠졌잖아요. 소부장. 그래서 한번 추려본 거니까 뭐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TM 반도체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PMP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폰 배터리 있죠. 배터리 관리해 주는 거예요. 네, 배터리 관리. 이번에 전기차 화재 사고도 참 너무 크게 났지만 이 배터리 관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뭐 열폭주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담배 사업도 합니다. 근데 2분기에 깜짝 흑자 냈고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21억으로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미 고객사 계절적 성수기 도래해서 가동률은 60%를 상회할 걸로 좀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은 이제 방열이 중요하거든요. AI 기능도 높아지니까. 근데 방열 기능에 이점이 있어요. 이 회사 제품이. 전자담배도 이제 전자담배 뭐 KT&G가 전자담배 만들잖아요. 그걸 외주줘요. 그럼 뭐 제가 알기로는 EM텍, 뭐 파트론, 이렌텍, 또 여기 그 ITM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비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전자담배도 여기서 3분기부터 이온화된 물량이 투입돼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가 안 좋았는데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덕사이메탈은 얼마 전에 그 우주항공 우리 공부할 때 한번 소개해드린 기업이죠.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항법장치 같은 그죠? 기억나시죠? 거기 덕산 네코스가 그걸 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한 김에 자회사니까 하이메탈을 이제 설명해드렸던 건데, 주력은 반도체 숄더볼이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판 있죠? 칩을 여기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붙여요? 공으로 붙이죠. 이걸 숄더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은 거를 마이크로 숄더볼이에요. 그걸 하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예요. 그걸로 돈을 벌고 있고, 예, 그리고 자회사 덕산 네코스는 흑자 유지하고 있고, 저게 방산업체죠. 우주항공. DS 미얀마가 좀 적자 냈는데 흑자 전환했는데 아마 이 사업은 중단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고 전체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예, 특히 이 기판 업체들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좋아질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다. 예, 그에 다수 중하권 업체들한테도 마이크로 숄더볼 공급을 추진 중에 있고, 중국은 경쟁사인 센주메탈이 있는데 여기에 이 회사는 중국에 영업망이 없대요. 그래서 중국을 뚫게 되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AI용 고용량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수요도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테르시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소 사업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수주가 좀 몰려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DS 미얀마는 이제 영업 중단 발표를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덕삼 네코스도 분기당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니까 기초 체력 좋은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 저평가돼 있고, 예, 덕삼메탈 본업의 안정성과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어우러지니까 뭐 반도체죠. 사실은 핵심은 반도체지만 자회사 방산까지 어우러지는 기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TNL은 이번에 실적 너무 좋았고요. 주가 신고가 났죠. 3분기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대요. 근데 수준은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하반기가 더 전체적으로 매출이 더 높을 것 같다.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느니까. 예. 그래서 PER 내년 기준으로 9.4배고 저평가돼 있어서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내부자 매수는 없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계속 공시 보는데 뭐 뚜렷한 건 잘 보이진 않아요. 작은 거는 제가 요즘 말씀 안 드립니다. 조금 사는 거. 그리고 어제 나온 공시 중에 하나 엔진 정도 있었어요. 그 2330억 중국의 조선사에 납품하는 거예요. 금액이 꽤 크고요. 중국 조선사고요. 장수성 동부에 위치해 있고 유조선 발권, 이건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근데 하나 엔진은 하나 그룹, 하나 오션에도 엔진을 납품을 하지만 어디냐면 그 중국 회사에도 납품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그 점은 조금 부담은 되죠. 그래서 하나 엔진 수주가 있었다는 것까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5시가 넘었는데요. 좀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그래도 막판에 올라가지고요. 2700은 정말 어렵게 사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은
2차전지는 좋았는데 이제 다른 업종들이 안 좋아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았어요. 여기 코스닥을 3천억이나 팔아버리니 답이 안 나오죠. 코스피는 샀는데. 그래서 좀 코스닥이 안 좋았고요. 오늘 오랜만에 2차전지 좋았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날이에요. LG가 6%, 삼성은 5%. 이노베이션 2차전지 아닌가요? 정윤지 2차전지인지 참 답답합니다. 피팅주도 일부 올라갔고, 근데 피팅주가 다 한 건 아니고요. 화성밸브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가 대부분 좋았고, 건설주는 역시 그 현대산업개발이 확실히 대장주 같습니다.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있어서 오늘 급등했고요. 건설기계 쪽도 강했습니다. 백화점 관련주도 오늘 대구백화점이나 롯데쇼핑 쪽 일부 강했고, 전기차 충전 쪽, 항공주가 이제 유가랑 환율 떨어지니까 수혜주죠. 통신주도 오늘 견조했습니다. 보톡스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메디톡스가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 대웅제약도 좋았습니다. 원전주도 오늘 오랜만에 한전이 이제 유가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이 좀 갔다라기보다는 이제 개별 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켈 관련주에서는 LG엔솔이 좀 포함돼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빠진 게 많은데 엠폭스, 뭐 백신주는 좀 빠졌고요. 의료 AI도 루니카 뷰노는 괜찮았는데 오늘 여기가 아마 랩지노믹스나 이쪽이 진단키트죠. 그래서 진단키트가 빠진 거지 의료 AI가 빠졌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화장품이 오늘 좀 빠졌어요. 그 실리콘2도 좀 빠졌었던 것 같고, 그죠? 오늘은 좀 화장품도 부진했고 AI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좀 약간 아쉽게 부진했고, 제약주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ST팜 좋았고요. 녹십자가 요즘에 분위기 굉장히 좋죠. 어느새 벌써 16만원을 넘었었습니다. 10만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동국제약이 좋았고, 유한양이 좀 아쉽죠. 이게 참 아쉬워요. 이 기관들 판 거 보세요. 다 던져버렸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굳이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싹쓸이 갔어요. 오히려 개인들만 사고, 아무튼 기관들은 많이 팔았습니다. 2차 전지도 일부 이제 빠진 업종도 있고요. 조선주도 좀 쉬어갔고, 기자재는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조선도 안 좋았어요. 좀 빠졌습니다.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증시는 일단 건설주하고 2차 전지가 시장을 일단 주도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부진했고, LG엔솔, 삼성바이오가 급등했고요. 삼성 SDI가 5%, 현대중공업 좀 빠졌고, 한전이 좋았고, 그러니까 다 각자 다 다르죠. 뭐 지수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종목 장세요 완전. 뭐 빠질 건 빠져버리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5% 빠졌는데 아마 해리스 지지율이 좀 낮아지면서 약간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뭐 굳이 저렇게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잘 좀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HLB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9%가 빠졌고, 알테오젠 바이오는 좀 안 좋았어요. 대체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네, 물론 삼성바이오나 아까 말씀드린 그 ST팜 같이 중국 규제 수혜주들은 좀 올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제는 이제 오늘 좀 차익 매물 나왔고요. 오스코텍도 수혜주인데 그 유한양하고 같이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오히려 오늘 10%나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론이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오히려 팔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리고 뭐 아무튼 바이오도, 그러니까 코스닥의 바이오는 별로 안 좋았어요. 오늘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오늘 ST팜, 메디톡스 이런 쪽이 좀 좋았던 반면에 급락한 거는 뭐 오스코텍, 그 다음에 진단키트 쪽이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오늘 많이 안 좋았어요. 그게 이제 코스닥의 특징이었고,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유한양의 우선주하고요, 녹십자, 건설, 2차전지, 삼성 SDI, 뭐 한전, 삼성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매우 견조했고요. 반면에 뭐 신풍제약, SK스퀘어, 하나솔루션, 한국 방산주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조선, 방산, 그다음에 이쪽 은행주들 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좀 증시는 좀 답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고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시즌 자체가 이제 그 실적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실적 그거 한번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참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릴 예정이고, 예,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짧게 하면 되고요.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뭐 1시간 반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이제 좀 평소보다는 좀 비교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좀 오늘 좀 아쉬워요. 유한양이 저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주가 반응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다시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예. 아무튼 국내 증시 미국보단 못 올랐으니까 조금 미국 좀 쉬어가더라도 한국은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기가비스 보호해수 물량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